Let's go. 여러분들은 지금 프라임타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프라임타임의 준이고요. 오늘은 저 혼자서 시계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BK님께서는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저 한국을 안 간지 조금 된 것 같은데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오늘 그 향수병이 도지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시계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 브랜드죠. 유어의 자이어 0001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간은 순간을 기억하는 매개체다라는 멋진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던 한국 브랜드가 있었어요. 바로 에퍼처라는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에서 상위 포지션에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놨다고 해요. 그게 바로 유어예요. 그 유어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 자이어 0001을 제가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9월 초에 저희 프라임타임 매거진 편에서 6월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아마 영상에서 바로 구매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기치 않게 제가 아팠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죠.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구매 시기를 조금 놓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 달 전쯤에 막차를 탔습니다. 원래는 건판 다이얼만 사려고 했었는데 정말 이 요구르트 다이얼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이거 지금 안 사면은 영영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냥 두 개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구매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은 38.3mm,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에 럭트럭은 46.5mm, 두께는 9.5mm가 되겠습니다. 커브드 타입으로 된 풀그레인 이탈리안 레더를 적용했으며 사이즈는 20에 18mm가 되겠습니다. 사파이어 더블돔 크리스탈을 사용하였으며 빛 반사 방지 코팅이 유리 안쪽에, 그리고 지문 방지 코팅이 유리 바깥쪽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텍스처는 색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검정 다이얼엔 썬레이 텍스처가, 그레이 다이얼엔 버티컬 브러시드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으며, 요크루트로 불리는 아이보리 다이얼엔 유광 라커로 처리되어 있어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인 방식의 무브먼트가 안 보이는 솔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크라운은 푸시풀 타입이며 방수는 50m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미오타의 프리미엄 무브먼트죠. 9039 3핸드 무브먼트를 사용하였으며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없는 스펙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인상, 실제로 보면 이 가격대가 믿기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착 시 커브드 스트랩에서 올라오는 반사광과 10mm가 채 안 되는 두께에서도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색상에서도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검정색 다이얼 버전엔 은은한 썬버스트 텍스처가 적용되어 차분하고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 프린트가 좀 더 선명한 콘트라스트를 부각시켜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요크루트 다이얼은 유광 라커가 적용되어 독특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요. 파랑 프린트가 적용되어 있어 신선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크루트 다이얼은 더블돔 크리스탈의 돔진 부분에서 마치 다이얼이 살짝 솟아있는 듯한 느낌까지 줘서 다소 밋밋할 수 있었던 텍스처의 부재를 채워주는 듯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세 가지 색상의 다이얼은 BGW9 슈퍼 루미노바가 적용되어 있어 푸른빛의 야광을 보여줍니다. 단 요크루트 다이얼에만 독특한 스켈레톤 인덱스가 적용되어 있어 야광은 삭제되었지만 요크루트의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고급져 보이지만 건판 다이얼이 개인적으로 훨씬 고급져 보입니다. 은은한 썬버스트 텍스처와 흰색 프린트의 선명한 콘트라스트가 이 시계를 훨씬 고급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계는 테마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사용했던 A-17을 기반으로 시계를 디자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원은 일반적인 군용시계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A17을 참고하되 새롭게 디자인된 다이얼을 적용하였으며, 케이스는 브론 러그가 적용된 드레스워치의 형태로 진정한 오마주의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일관성, 이 시계를 보면은 불혼이라는 러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황소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불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러그가 이 시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는 거죠. 사선으로 잘려있는 스트랩 팁과 버클의 실루엣을 보면 이 디자인의 요소들이 브론 러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율도 좋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러그와 베젤의 두께 그리고 다이얼과 핸드의 비율도 거슬리는 부분 없이 적절하며 시계를 측면에서 봤을 때 베젤과 미드 케이스 그리고 케이스백의 비율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아주 균형 있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블돔 크리스탈을 쓴 게 또 신의 한 수죠. 크리스탈을 제외하면 두께가 8.5mm인가 뭐 그래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시계를 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더블돔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베네핏이 따라오냐면 공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시계는 사실 고급 시계 시장으로 넘어가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면 공간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고급 시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수병 있죠. 생수병 이렇게 들고 다니는 생수, 그 페트병 뚜껑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병 뚜껑을 닫잖아요. 닫다가 한 3분의 1 정도만 남겨보세요. 그게 바로 더블돔 크리스탈이에요.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핸들을 그 위에서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베네핏이 따라와요? 다이얼 내벽의 그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르호라고 그러죠. 이 르호가 얇아짐으로써 시계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얼과 핸즈 이런 것들이 크리스탈로부터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어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도 정말 많이 숨겨져 있어. 디테일들도. 일단 이 시계는 커브드 핸드 스트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랩을 분리해보면 러그 안쪽에 또 다른 구멍이 보입니다. 바로 스트랩 끝이 일자로 마무리되는 일반 스트랩을 장착할 때 사용하는 구멍입니다. 케이스백 안쪽에는 페럴라주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 위쪽 러그 뒷면에 방수 등급과 한글 유어 로고까지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린지 핸즈는 에포처 에디션 1에서 봤던 핸드와 동일하며 초침이 흐를 때마다 시분침에 있는 둥근 야광과 겹치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케이스에는 멀티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어 빛이 닿을 때 반사되는 고급스러움까지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심장, 미우타의 프리미엄 라인이죠. 9039 3핸드 타임 온리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우타 90 시리즈 칼리버를 사용하여 두께를 얇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서의 선택지는 세이코 NH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8비트 구동의 프리미엄 칼리버 미우타 9039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미우타 9번대 칼리버는 세이코 NH 칼리버 대비 훨씬 얇고 구동 속도도 빠릅니다. 대신 단방향 와인딩 시스템을 갖춘 게 단점일 수 있는데요. 세이코 NH 무브먼트는 로터가 양방향 와인딩이어서 로터의 공회전 액션이 없습니다. 반면 미우타 8번대와 9번대 무브먼트는 단방향 와인딩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런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지 칼리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NH 무브먼트보다 미우타 90 시리즈가 정확도 면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NH는 상급 버전의 그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NH여야만 해요. 왜냐면은 세이코는 상급 버전은 자기들끼리 소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우타는 9번대라는 아주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은 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매거진 편과 그리고 쇼츠 영상을 통해서 요어를 소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브랜드명과 로고에 대한 의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어는 영어에서 지난날을 뜻하는 영어의 고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여기서 잠시 에퍼처의 슬로건을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순간을 기억하는 매개체다 라는 문구가 떠올려지는데요. 이 순간은 결국 지난날이 되고, 즉 시간이 지나면 모든 순간이 지난날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지난날을 기록하는 존재가 에퍼처고, 그 기록된 시간의 의미가 바로 요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에퍼처와 요어는 같은 세계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어는 이제 막 나왔잖아요. 아직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로고가 약간 좀 모던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시계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시계인데 그런 걸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고라는 거죠. 이 로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시계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한 이미지, 너무 진중한 이미지를 조금 더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쁘잖아! Y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E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양옆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Y를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O를 건너서 다시 일자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갑니다. 결과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옆에서 가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뭔가 흐름이 있는.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확장성은 결국에는 줄질이거든요. 진짜 이 검은색은 톱 컬러로 되어 있는 앱송 스트랩이랑 정말 궁합이 좋고 검은색 스트랩이랑도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퀵 릴리즈 핀이 있어가지고 정말 쉽게 스트랩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줄을 교체할 때 부담감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을 갈아보니까 두 개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정색 모델이 스트랩바를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이 요크루트도 사실 줄질이 괜찮은데 검정색보다는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계 두 개를 리뷰를 했는데 정말 디테일도 많고 시계도 잘 만들었고 얇고 디자인도 독특하고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잘 만들었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네 번째 모델이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 명성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 요어도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퀄리티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퀄리티가 먼저입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그 명성이 쌓여야지 그 브랜드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랜드 이름이 멋있어서 퀄리티가 개판이어도 사람들이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계가 있어요.